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I 얘기예요. 그냥 AI가 아니라 아메이 인사이트. 네, 제가 그래서 이게 새로운 AI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것을 기획하게 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아메이 본사가 있는 그랜드 레피지에서 1년 반 동안 또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6개월간 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가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AI 공부한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스타트업 이제 헬스케어 임원으로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 그걸 통해서 본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사업을 처음 알아보신 분들이나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업과 제품에 있는 그 좀 깊이 있는 것들 제가 이제 일반적인 사업 설명이나 이런 미팅에서 할 수 없는 그 꼭지를 빼가지고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 왜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요런 화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해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암만 열심히 일해도 물가가 비싸니까 그걸 따라잡을 수 없다. 뭐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데 그럼 반대로 그러면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부자가 될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강남의 고급 빌라에 한 150가구 되는 데서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뭔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강남 고급 빌라에서 한 걸 측정을 했는데 150가구 중에 직업이 확인된 사람은 40가구. 나머지 110가구는 직업이 없어요. 무직. 무직인데 겁나 잘 살아.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서울의 달동네 가구 중 48%가 맞벌이 부부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안 해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계속 가난한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노동빈곤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워킹 푸어. 열심히 계속 일을 하는데 계속 가난해져. 이게 뭘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요거 봤죠. 요 이소부화, 개미와 배짱이. 결국 결론은 뭐예요? 열심히 일한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한 개미는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에 놀던 배짱이는 나중에 뭐 힘들어진다 이런 내용인데 뭐 요새는 해석이 다르긴 해요. 뭐 배짱이 음반 내가지고 뭐 잘 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교과서에 추구하는 교훈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요. 근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를 가장 깊이 있게 왜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왜 계속 부자가 되는가를 판 사람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다스 캐피털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인데 저도 사실 마르크스 엥겔스 그러면 약간 공산당 혁명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노동 중심주의 약간 네거티브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추천해서 이거는 어떤 노동은 그것이 아니라 굉장한 인문학서야.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제가 우려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자본주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본주의 안에서 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해질 수 없는 구조를 샅샅이 판 책이 자본론이에요. 그러면 이 칼 마르크스가 이 자본을 쓰게 된 계기는 1800년 중반에 프랑스에서 굉장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이 일어나는데 왕권이 무너지고 이제 그 귀족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권력을 잡는데 거기서도 민중들도 많이 봉기를 했거든요. 근데 민중들은 다 진압되고 결국 귀족들이 힘을 다 가졌어요. 결국 여기서도 이제 이 혁명에서도 일반 시민들은 큰 힘을 못 가졌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저 선량한 사람의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저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계속 못될까? 그래서 런던으로 망명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부라는 건 하나의 거대한 상품이 집적으로 나타나고 하나의 상품은 이런 부의 기본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연구는 상품의 분석부터 시작한다.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 왜 상품의 분석이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상품은 무엇이냐?
자본주의 이전 사회부터 얘기하거든요.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지? 자본주의는요, 유럽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발명품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자본주의가 우리 인류가 생겨날 때부터 있었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럼 자본주의 이전에는 어떤 경제 시스템이었냐? 우리가 농촌 있죠. 농촌, 시골, 이래 보면 자급자족 경제 사회가 있었어요.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는 자급자족이에요. 그럼 자급자족이 뭐야? 생산과 소비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이 고 소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만들어서 내가 썼다는 거지. 내가 만들어 그냥 내가 감자 뭐 재배해서 감자 먹고요. 내가 고구마 심어가지고 고구마 먹고 내가 뭐 만들어서 내가 물건 만들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소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는 내가 적게 생산하기 때문이고 내가 생산을 많이 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산력이 결국 나의 부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그래서 노동으로서 부를 만들 수 있는 여분의 것만 생산해내면 내가 부를 만드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런 자급자족 사회였어요. 전 지구가. 근데 왜 이게 깨지기 시작했냐? 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제일 큰 건 뭐냐면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11세기에 200년 동안의 십자군 전쟁. 전쟁이 되면서 많은 물자들이 소모가 되고 많은 노동 인력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이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 생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사건은 여러분 이겁니다.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이게 이제 14세기 정도에 쫙 유럽을 다 훑었는데 그때 유럽 인구가 전체 7,500만 명이었는데 2,4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거의 3분의 1 정도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에 농사를 짓거나 생산할 사람이 없어진 거야,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이 소비였는데 이게 깨진 거야.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물건을 써야 되는데 물건을 생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때 십자군 전쟁 거의 끝에 아주 그냥 히어로처럼 어떤 책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냐? 마르코 폴로예요. 동방견물로. 이게 뭐야? 마르코 폴로가. 우리가 이 사람이 얘기한 동방이란 건 뭐냐면 이탈리아의 사람이거든요. 베네치아에서 왼쪽 베네치아에서 오른쪽 쭉 보면 몽골을 갔다 옵니다. 몽골 중국을 갔다 와서 그때 이제 쿠빌라이 칸이었는데 몽골 제국을 본거 온 거예요. 야, 유럽이 문화가 발달이 이런 줄 알았지만 제가 동방을 가보니까 훨씬 발달된 아시아 문명이 있더라. 거기는 향신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단도 있고 대단한 게 많더라. 와, 우린 거기랑 거래를 해야 된다. 사실 자본론도 사실 자본가들이 읽지 못하는 금서였지만 동방경문호도 유럽에서는 금서였습니다. 왜냐? 유럽에서는 교황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권을 가진 그 지배층이 아니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되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다 읽지 말라고 그러더니 읽은 사람 다 읽어요. 동방경문 읽고 많은 상인들이 이 동쪽을 갔다 오면서 아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부터 뭐가 생각하냐면 뭐냐면 생산은 원래 소비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달라진 거죠. 생산의 소비 목적이 아니라 생산해서 교환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자본주의 시작이에요. 원래는 내가 먹으려고 생산했는데 이제 교환하려고 생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 부가된 게 아니에요. 이 공식이 깨진 거예요. 내가 일해서 부를 만드는 게 아니야. 교환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생산한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시작은 교환 경제고 소비하기 위한 생산이 아니라 교환하기 위한 생산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론의 핵심은 어떤 이 상품의 생산 관계와 교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내는 게 자본론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짧게 축약적으로 엑기스만 뽑는 건데 그래서 원래 그럼 상품의 가격, 교환하려면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가격은 뭘로 결정됐냐? 이 생산에 얼마나 많은 노동 시간이 들어갔냐가 이 상품 가격이에요. 이것이 남아있는 잔재가 뭐냐면 의료 수가입니다. 여러분, 의료 수가. 여러분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럼 의료보험 제도 왔기 때문에 감기하면 뭐 몇천 원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는 그 몇천 원만 받느냐? 아니에요. 이 환자 내가 감기 치료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지불해 줍니다. 근데 이 수가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의료행위 수가인데 사실 뇌파의 의료 수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보통 감기하면 뭐 얼마 별로 안 받는데 뇌파 수가는 25만 원이나 돼요. 왜 뇌파 수가 이렇게 높냐면 뇌파를 찍으려면 뇌파 전극도 붙여야 되죠. 누워서 뭐 자극도 줘야 되지.
분석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이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데 의료인들의 노동력이 많이 제공됐다고 해서 의료 수가가 높은 거예요. 의료 수가가. 그런 것처럼 옛날에 상품은 사용한 그때 상품을 만들어낼 때 들어간 노동 시간이었는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제시하더라도 생산자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내가 사려는 사람, 교환하는 사람이 그 가격을 인정해야만 그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먹을 땐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이제 교환하려면 사려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평판과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은 교환 가치를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되는 암묵적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그 아이디어는 부자라는 뭐냐면 더 이상 자신의 상품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부자처럼 더 이상 안 보여도 되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더 이상 부자처럼 안 보여도 되는 사람. 음. 그래서 이런 거죠. 생산 소비가 깨졌고 교환은 간다. 그래서 이 교환이 하나의 시장이고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가 들어가는 건데 이 교환하는 사람들은 생산력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죠. 요게. 근데 이러면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하는데 니네들 이 생산력을 고용해서 파는 비즈니스맨들이야 자본가들은 네가 하는 게 없지 않냐? 뭐라고 그랬냐면 야 노동자가 그냥 손과 발만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지 않냐? 내가 상상물 창조하도록 재료도 사주고 설비도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 제공에 대한 봉사를 요구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본가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자들이 한탄했던 건 생산수단이었어요. 내가 생산성이 없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우린 노동력만 있을 뿐 사무실이나 공장 설비의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뭔가를 생산하려면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결합돼야 되거든요. 근데 노동력은 있어 우리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데 생산수단이 없는 거지. 그리고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삼성 핸드폰 사업부 직원이에요. 그 생산 설비를 통해서 핸드폰을 만들어요. 그 핸드폰 갖고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삼성 거예요. 내가 생산성 상품을 만들더라도 그걸 어떻게 팔지, 어떤 가게에 팔지는 내가 결정권이 없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왜냐? 생산의 수단도 플러스 생산된 제품의 처분권도 그 생산을 소유한 자본가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수단을 구입하는 돈을 자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을 자본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자본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이름으로는 부를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통 사람들은 노동력을 자본가에 판매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교환 관계에서 계속 손해보는 이유라는 거죠. 계속. 이거에 대해서 쫙 쓴 손이 자본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사업 설명할 때 보여드릴 때 이거 있잖아요. 왜 시간과 돈하고 같이 있기가 힘드냐? 건물주나 작가나 작곡가, 투자가나 상속을 받은 사람은 생산수단이 있는 거예요. 생산수단. 나 대신 뭔가 일해줄.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생산수단인 거예요. 사실 내가 생산수단이 아니라 생산수단에 나를 팔아야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내가 은퇴나 해고나 이게 왜 무섭냐면 생산수단과 분리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결국 끊임없이 생산수단을 찾아야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평판도 좋아야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영원한 자유기업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사업 설명할 때 말씀의 구절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업을 시작한 뒤 우리는 성공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과 기회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으로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사실 깨달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공유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어떤 기회일까요? 용기 있는 사람 기회. 생산수단의 공유예요. 생산수단의 공유예요. 고용이 아니에요. 공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원래는 생산을 많이 하면 내가 소비하면 됐기 때문에 내가 노동한 만큼 부를 만들 수 있는 게 원래 자급자족 사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그래프 깨졌잖아요. 근데 이걸 빼볼게요, 다시. 생산 이꼴 소비. 여러분 어디서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생산 소비 그래프. 우리가 많이 설명하죠.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유통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있다. 하지만 아메이는 생산자다. 근데 결국 보세요. 생산자 소비자의 교환 거래가 없는 거예요. 아메이는 교환 거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굉장한 교환 거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든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니든 하든 다 교환 거래 안에 있기 때문에 자본가의 계획 안에 움직이는 여기는 없어요. 교환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쿠팡을 봤을 때도 쿠팡은 많은 교환 거래를 통해서 많은 생산업체들 가져오죠.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 가져오죠. 근데 아메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소비자로서 또 다른 소비자들의 권리를 하기가 전해서 아메이는 그냥 소비자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생산 수단인 거죠. 제조, 매장 관리,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매출의 일정 수익을 우리 권리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뭐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자본력과 기술력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 초일류 기업의 시스템을 만든 내 소유의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인 권리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다. 이게 뭐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게 분리가 되고 교환이 되면서 우리는 가난해졌다. 근데 아메이하고 나의 관계에서 이게 하나가 거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지 아메이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아메이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러면 생산자 자체가 나야. 그럼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한 만큼 벌게 되는. 옛날 자급자족 시대에 내가 한 만큼 벌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영향 안 받고. 그래서 아메이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내 제품인 거예요. 아메이 제품이 아니라. 자급자족처럼 아메이 제품을 모든 아메이 제품을 내가 쓸수록 보통 우리가 다른 마케팅 제품도 있잖아요. 아메이 말고 PB가 없는 다른 제품들. 그거는 교환을 통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거든. 근데 아메이에서 만든 제품을 내가 쓰면 쓸수록 내 제품이고 내 PB이고 내 소유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본론의 대안은 와, 정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밖에 없다. 리치하고 제이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든 이 아메이 사업. 난 이것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야, 아메이는 제품도 좋지만 플랜도 좋고 어떻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 가치가 계속 유지되고 경쟁 가질 수 있을까? 이 철학이 굉장히 높구나.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고민했던 생산순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던 것들을 아메이가 풀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은 가진 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유되고 연결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아메이는 그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 노동력이 아니라 관계력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아메이 인사이트였습니다. 네.